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수함은 전통적인 잠수 기술의 범위를 훨씬 넘어 바다의 숨겨진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선박입니다. 광활한 수심에서 수중산, 깊은 해구, 강렬한 압력과 빛 부족에 적응한 이상한 생물을 만날 수 있죠. 잠수함은 이러한 심해에서 무서운 것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20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맡은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을 통해서도 타이타닉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처녀 항해 중 빙산에 부딪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양재해는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해양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약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약 710명이 인형과 함께 참사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에서 구출된 이 도자기 인형은 현재 스페인 남부의 우엘바주에 위치한 아야몬테 박물관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운 좋게도 생존자 중 한 명인 에바 하트의 회고록에 언급되었습니다. 에바는 어머니와 함께 타이타닉 참사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인형은 혼란스러운 대피 과정에서 2등석 객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은 65년 후 잠수함에 의해 재발견되었는데 그때 에바는 72세였고 그 인형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 바이오 오리 소리는 1960년 잠수함 요원에 의해 남극해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오리 소리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1년의 반복적인 저주파 맥동 소음으로 구성된 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사운드의 주파수 범위는 60Hz에서 100Hz 사이이며 고주파는 최대 1kHz이며 각 사운드 사이의 간격은 몇 초라고 합니다. 이 소리의 기원은 2014년 남극 밍크 고래가 내는 소리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연구진은 서남극 해안에서 남극 핑크고래 2마리의 흡입컵 태그를 부착하여 고래의 깊이, 위치, 발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특정 소리가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바다 괴물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바이오 오리 소리는 주로 남극해, 남극 대륙 주변, 호주 서부 해안의 남부 겨울에 나타납니다. 겨울철에 고위도와 저위도에서 후리의 존재가 그 신비에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고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8. 로키드 마틴 L1011 트라이스타는 3개의 엔진, 날개, 꼬리 지느러미를 갖추고 있으며 홍해 수면 아래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려진 항공기는 홍해의 해저에 놓여 있어 섬뜩한 광경을 연출하고 해양 생물을 장려하는 인공 암초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이 항공기는 다이빙 관광을 활성화하고 산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요르단의 아카바만에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처음 등록된 이 항공기는 2000년대 초반에 버려지기 전까지 다양한 항공사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5m에서 28m 사이 깊이에 쉬고 있는 침몰한 항공기는 약 13m의 길이의 가장 얕은 지점에서 조종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부는 조종석 뒤에 있는 2개의 문을 통해 난파선에 들어갈 수 있으며 동체 내부에는 잠수부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간 열좌석이 제거되었습니다. 제트 여객기는 3년 동안 물속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날개는 수많은 연산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7. 이전에는 생선수프 가마솥으로 여겨졌던 커다란 구리 물체가 지금은 17세기 원시 잠수함의 잔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홍해의 키웨스트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침몰한 스페인의 보물선 산타 마가리타의 잔해 근처 해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구리돔은 약 49m 깊이에서 발견되었으며 원래 배에서 사용된 유리 냄비로 오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그것이 스페인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사용된 고대 다이빙 벨의 일부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유물이 너무 커서 요리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고대 다이빙벨에 대한 설명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 잠수함과 달리 이 초기 잠수종은 바닥이 열려 있었고 물이 배 전체에 밤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압력에 의존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이빙벨이 최대 3명의 잠수부를 수용할 수 있었고 공기 호스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연구진의 결론이 맞다면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빙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6. 폭이 19km에 불과한 가장 좁은 북쪽 해협은 오랫동안 얼스터와 스코틀랜드 남서부 사이의 선박을 괴롭히는 해적과 사략선의 전략적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18년 4월 30일 이른 시간에 해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잠수함 UB-85였죠. 그러나 UB-85는 우연의 강력한 파도에 의해 흔들렸고 무언가가 갑판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선원들은 거대한 바다 괴물이 물에서 솟아올라 잠수함 옆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뿔같은 두개골의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도 작았지만 달빛에 반짝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총으로 사격을 시작하자 생물체는 전방의 포탑에 달라붙었고 엄청난 무게로 인해 730톤급 잠수함이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많은 총알의 부상을 입은 그 생물은 포탑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는 다시 깊은 곳으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15. 2023년 6월 23일 오션게이트에서 운영하는 타이탄 잠수함이 북대서양의 타이타닉 난파선에 불과 490m 떨어진 곳에서 재앙적으로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6.4m인 타이탄 잠수함은 케이프 코드에서 동쪽으로 약 1448km, 해수면 아래 약 3962m에 위치한 타이타닉 난파선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5명 전원이 즉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CEO 스톡턴 러시, 프랑스 해군 참전용사 폴 앙리 나르지오레,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링, 파키스탄 사업가 샤다다 다우드, 그리고 그의 아들 술레만을 포함한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은 잠수함의 잔해가 원격 조종 수중 차량에 의해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수색 및 구조 당국은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가 달린 군용기가 물속에서 이들을 발견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수함의 내파는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가 포착할 수 있는 상당한 소리를 발생시켰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잔해를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4. 오징어의 만남은 드물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며 특히 카메라에 포착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홍해 심해를 탐사하던 연구팀은 2011년 11월 침몰한 펠라우의 잔해를 조사하던 중 거대한 오징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람보다 큰 거대한 오징어는 예기치 않게 수중 카메라에 나타났고 2021년 9월에야 확인되었습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18.3m 길이에 도달할 수 있는 신화적인 대왕 오징어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와 영화 제작자 그룹인 오션X의 일부 이 팀은 홍해 수면 아래 850m 깊이로 잠수했습니다. 그들의 장비에는 원격 조종 차량과 최대 6,000m 깊이를 탐사할 수 있는 자율 수중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동물학자는 이 신비한 생물이 보라색 날 오징어의 거대한 형태라고 하긴 했지만 미니 크라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3.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리 해안에서 침몰한 이 잠수함은 해저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 발견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3명 전원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군은 800m 이상의 잠수함 위치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제공한 수중 구조 차량이 충돌해 잔해를 육안으로 확인했죠. KRI 난갈로호는 잠수 허가를 요청한 뒤 어뢰 훈련 중 실종됐지만 정확한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앞서 잠수함이 실종된 장소에서 기도매트를 포함한 잔해가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도 마르고노 해군 참모총장은 닷과 승무원 안전장비 등 잠수함에서 추가 물품이 회수됐다고 보고했죠. 또한 선체, 선미 및 주요 부분이 모두 분리되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 부분에 금이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승무원 중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12. 2023년 8월 알래스카 태평양 연안의 해저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로 추정되는 이 신비한 황금구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 생물이 낳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중간에 흥미로운 구멍이 있는 이 매끄러운 물체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수중 탐험가에 의해 약 3.2k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한 과학자들은 두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부화한 달걀일 수도 있고 해양 해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조작되는 팔이 달걀과 부드럽게 상호작용하여 섬세한 피부를 닮은 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구체는 추가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될 튜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흡입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연구팀은 그 구멍이 생물체가 부화하거나 포식자가 구체에 침입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은 우리가 찔렀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마치 공포영화의 시작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11 2003년 8월 K159라는 이름의 잠수함이 악천후로 인해 침몰했습니다. 이것은 콜라반도 동부 해안에 폐쇄된 그레미카 해군기지 근처에서 무르만스크 북쪽의 네르파 조선소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연구원들은 바렌츠해의 중요한 어장을 오염시킬 수 있는 2개의 노후화된 원자로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4년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합동탐사대가 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원자로에서 주변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향후 방사성 핵종이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연구소의 연구원에 따르면 2개의 원자로에서 세슘-137의 전체 재고를 방출하면 바렌츠해의 동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농도가 정상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을 수 있으며 이 영향은 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대구의 CS137 수치가 100배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농도는 여전히 국제 가이드라인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산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원자력 회사의 발표는 K159가 2030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 UFO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지만 바다 깊은 곳을 내려다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USS 트레팡 사건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71년 3월 북극 지역에서 작전 중 미확인 비행 물체의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한 사진은 UFO가 큰 폭발 속에서 해군 함정 옆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1982년 미 해군의 충격 실험을 보여주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증거라고 말하죠. 상급 신기루를 통해 떠다니는 물체를 관찰할 때 헬수선은 평평한 바닥에 환상을 만든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미지에서 물체는 평평한 바닥이 없어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더욱이 어뢰, 폭발물이 북극 지역에서 수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기가 외계인들이 숨어 있었던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9 2022년 8월 미국 서부 해안의 샌디에이고만에서 돌고래가 특이한 독성 바다뱀을 사냥하고 잡아먹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 해군 훈련에 참가한 돌고래는 뱀을 발견했을 때 방수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해군은 돌고래가 수중 기뢰를 탐지하도록 훈련시켰고 바다뱀과 만남은 예상치 못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돌고래가 바다뱀을 잡아 바다뱀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돌고래가 실제로 바다뱀을 먹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돌고래는 주로 물고기, 오징어 및 특정 갑각류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고래가 만나는 노란 바다뱀은 독이 매우 강하고 섭취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영상 뒤에 있는 연구원들은 돌고래가 뱀을 먹은 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기록된 만남 동안 특정 돌고래 한 마리는 총 8마리의 작은 바다뱀을 잡아먹었고 더 큰 바다뱀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8 2013년 9월 해양 고고학자들은 벨기에 해안의 북해 바닥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2척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해에는 수많은 난파선, 전투기,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발견된 난파선은 다이버들이 성공적으로 식별할 때까지 100년 넘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제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 해안의 바다를 통제했던 독일 제국 해군이 사용했습니다. 잠수함 중 하나는 길이가 57m인 유보트 유형이며 전쟁 전 1910년에 취역했습니다. 1914년 12월 벨기에 해안에서 제브리해 근처의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여 29명의 승무원 전원을 이뤘습니다. 4개의 어뢰 발사관이 장착된 이 잠수함의 잔해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은 기뢰 부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34m 길이의 U-14 유보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복무하는 동안 잠수함에 의해 부설된 기뢰는 12척 이상의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7 유명 조각가인 사이먼 모리스는 다이빙 관광과 환경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수중에 배치하는 리프 가디언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버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에메랄드 프린세스와 그랜드 케이맨의 암피트리트를 포함한 다른 주목할 만한 조각품에 감탄했습니다. 리프 가디언은 청동으로 제작된 견고한 해저 바닥에서 4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동상은 인류가 수십 년 동안 소홀히 해온 깊은 책임을 상징하죠. 이 동상은 다이버들에게 감질나는 명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자선단체를 위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장소를 방문하는 다이버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보존 및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그랜드 케이맨의 학교 아이들에게 귀중한 해양 자원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해 계몽하는 것입니다. 6,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잠수함 UB-65가 건조되었지만 처음부터 불운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죠. 발사된 지 일주일 만에 강철빔이 설명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려와 2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잠수함의 처녀 잠수 도중에 한 승무원이 갑자기 배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일련의 재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되었을 때 잠수함은 상승하기를 거부했죠. 바닷물이 배를 범람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배터리에 도달하여 치명적인 연기를 방출했습니다. 선장은 가까스로 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선원들은 질식 직전이었습니다. 1918년 1월 UB-65는 적함을 찾기 위해 영국 해협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할 때 우현 망루는 모든 해치가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것은 처녀 항해에서 사망한 부기장이었습니다. 그 후 그 배는 퇴역하였고 루터교 교직자가 그 배를 쫓아내기 위해 입대하였습니다. 1918년 5월 스페인 해안을 항해하던 한 장교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어뢰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뢰 조종사는 유령이 자신을 가차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 익사하고 말았죠. 귀신 들린 UB-65는 1918년 7월 잠수함이 폭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5, 2016년 과학자들은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을 최초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임스 카메론이 모험을 떠났던 챌린저 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내에 위치한 이 놀랍도록 고립되고 압력이 높은 위치는 이제 이 놀라운 녹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3일 동안 티타늄 클레드 마이크가 사운드스케이프를 꼼꼼하게 포착하여 예상치 못한 선명도와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물은 음파의 훌륭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폭풍의 강력한 포효와 고래의 매혹적인 울음소리를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소음공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양 소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고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아폴로 프로그램 당시 세턴 V 로켓에 동력을 공급했던 아폴로 F1 로켓 엔진이 플로리다 해안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해 탐험 중에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팀에 의해 대서양 4267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아폴로 미션을 달에 발사한 세턴 V 로켓의 첫 번째 단계에 사용되었습니다. 발사 도중 1단이 분사된 후 이 엔진은 대서양에 떨어져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엔진의 발견은 고급 심해 수중 음파 탐지기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작진은 뒤틀린 엔진의 수중 위치가 놀랍다고 묘사하며 아폴로 프로그램의 폭력적인 결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엔진은 수중에서 43년을 고려하면 놀라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재와 심한 부식으로 인해 원래 1년 본회의 대부분이 제거되거나 가려졌습니다. 3, 스톡홀름의 보물 사냥꾼 그룹이 2011년 수중 음파 탐지기 기술을 사용하여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해저에 놓여있는 특이한 원반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유명한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직경이 60m로 인상적으로 크며 약 84m의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물체에서 뻗어나온 것은 약 488m 길이의 해저에 있는 교란된 흔적이죠. 언론 매체들은 UFO에서 러시아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이 미스터리한 발견의 본질에 대해 열렬히 추측했습니다. 해저에 놓여있는 이 물체는 실제로 물에 잠긴 밀레니엄 팔콘과 닮았으며 오션X팀이 발견한 후 수많은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관찰자에게는 나치 잠수함 방어 또는 지하세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화된 그럴듯한 설명은 이 대형이 대잠수함 기지로 기능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잠수함 장교 안데르스 아우텔루스는 그 물체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독일의 잠수함 함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2, 1945년 5월 3일 유럽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USS 라가르토 잠수함은 보급품을 받기 위해 태국만에서 USS 바야와 랑데부했습니다. 두 척의 배가 헤어지고 무전을 통해 계속 연락하기로 합의한 후 라가르토와 86명의 선원들은 다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순찰 중에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지막 안식처는 60년 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USS 라가르토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잠수함의 잔해가 태국만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결국 풀렸습니다. 이 발견은 2006년 6월 해병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난파선을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잠수함의 정체를 확인하는 몇 가지 주요 증거를 발견했죠. 여기에는 쌍둥이 주퍼 마운트, 프로펠러에 새겨진 단어, 뒤에 빈 어뢰 발사관이 있는 열린 어뢰 발사관 문이 포함되어 있어 침몰 직전에 어뢰를 발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요나구니 기념비는 일본 류큐 제도의 최남단에 있는 요나구니 해안에 있는 물에 잠긴 암석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발견된 이 화석은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엄청난 토론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이 50m, 너비 20m가 넘는 직사각형 기념물은 다이버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혈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는 인공 계단식 피라미드로 고대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것이 사암의 침구와 선형 관절에 작용하는 풍화 및 침식 과정에 의해 형성된 자연 형성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요나구니 기념비의 정체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현장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념물이 무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대륙의 일부이며 2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잠수함 투어를 해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